민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이제 9월에 또 중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두 분의 추석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가사노동을 돕는? 연휴 기간 때 당직이 2번 걸렸고요. 미디어 오늘? 네. 뭐하러 당직 서요? 그냥 열쇠 잠그고 그냥 쉬지. 그렇지 않아요. 신문사가? 아, 매체에 뭐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당직이 2번 걸렸고요. 그리고 청주와 네. 진해, 예.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아. 엄청난 지금 국토 대횡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집살림 하시나? 왜 진해도 가고, 청주도 청주는 가지? 저희 부모님, 예. 진해는 장인 장모님.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진해를 갔다가 예. 진해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예.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정상근 동지는? 저도 당직이 한 2번 걸렸고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자, 약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황 토크와 더불어서 퓨전으로 이제 또 우리 광고, 네. PPL을 했습니다. 네. PPL에 감동받으신 광고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광고 해주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불법이죠, TV에서. 이렇게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지상파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네. 불려갑니다. 예전에 서세원 씨가 네. 방송 처음 할 때, 진행할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DJ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양반이 그거 DJ 한다는 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방송했었어요. 아. 뭐 웃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너무 심각하게 광고가 나간 다음에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광고해 주시는 광고주가 여러분 지금 광고 방송 들으셨죠? 이 광고주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했던 식으로 아무개 제품은 어디에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방송으로 한 거예요. 아하. 네. 아주 중징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서세훈 씨가 잘 몰랐네. 그렇죠. 규정 몰랐지. 같은 거를. 고마워가지고. 근데 네. 그 뭐 악의성이 있나? 없죠, 그거. 이거 말 그대로 고마워서 네.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방송 시간을 사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온정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전혀 맥락이 다르죠. 네. 신문도 맥락이 다른가? 난 신문하고 방송 광고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신문은 지금 현재 광고하고 기사 사이에 장벽이 해체됐어요. 그렇죠.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섹션이 따로 나와요. 그런 네이티브 광고라 그러죠. 네. 네, 그 네이티브 광고라고 해서 이게 뭐 기사 형식의 내용인데 사실은 그게 광고인 네.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는 차라리 나은데 아예 경제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네. 이게 기사인지 제품 홍보인지 구분을 못하게 그렇지. 되는 경우가 오래됐어요. 뭐 부동산 분양 광고 네, 이런 이거 거 완전히 하자 건설사를 위한 것이고 네. 사회공헌 기업 백선 다 그것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예. 또 이게 또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적 규제가 들어가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적 규제는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적 규제를 독자라든가 시민들이 해야죠. 예.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네, 철퇴를. 미디어 오늘에 만약 그런 광고가 들어가면 철퇴를 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안 주죠. 그냥 뭐 다 같이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랄까 요새 뭐 하도 뭐 신문사에 광고가 낸다고 제품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네. 트위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저 그래도 한번 설문조사하면은 한 4천 5천 건은 모이거든.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네. 지금까지 신문 광고 보고 저기 구매한 적이 있느냐? 95% 이상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신문 자체를 안 본다. 광고 효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네. 광고주들이 종이 신문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보험. 보험. 네. 그러니까 나쁜 기사는 실어주지 마세요. 이런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설령 특종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빼주세요. 보험. 결정적 한 방을 위한 지속적인 그 보험이죠. 분기별로 네. 쭉쭉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이 효과가 좋잖아요. 이제 네, 좋죠. 뭐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뭐 문자도 보내고 광고 좀 달라고. 그래요. 극존칭으로. 네. 그런 신문 한번 만들어봐요. 미디어 오늘도. 그래서 보험을 안 들 수 없는.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본 순서를 들어갈 텐데 오늘도 역시 방송 3사 이야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네. 방송 3사가 가장 뭐 핫하기도 하니까. 네. 사실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뭐 엄청난 인력이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네. 방송 3사가 지금 한참 현안이니까 그쪽에 좀 인력 투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경기 방송하고 시기 붙었을 때는 전력 손실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 기사를 쓴 기자가 손가영 기자인데 사회팀 소속입니다. 신문방송팀이나 뉴미디어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제보 이런 거는 그쪽에서 좀 조화를 하죠. 예. 예. 어떻게 됐어요? 경기 방송이 고소했어요?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뒤로 지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예. 이거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남부지검으로 이게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럼 뭔가 조사를 하러 오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소인 조사 한번 했겠죠. 네. 자기들이 고소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택도 안 되면은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가영 선수한테 최근에 체크해본 바로는 아직 본인도 연락을 못 받았다. 왜냐하면 불러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뭐 짐작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게 아닌가. 네. 조사 우선순위에서. 안 그러고 이제 이건 뭐야.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좀 됐는데도 아직 그게 안 왔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된 거죠? 경기방송? 열심히 고소장 썼을 텐데, 변호사 선임했을 텐데, 미디어 오늘한테 연락이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후속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 자기네 방송사가 네. 복지 수준이 뭐 한국 언론 탑습니다. 이런 거를 그런 보도를 냈어요? 방송 뉴스에 냈어. 방송 뉴스. 그거를 그래요? 경기방송이 저희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그 내보낸 리포트 있거든요.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도 냉정히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경기방송이 복지가 좋은 거를 왜 시청자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에서 네. 차별받았다, 혹은 뭐 홀대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하여간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전혀 지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예, 이 점을 경기방송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뭐 너무 마이너 방송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나 냈어요. 예. 자, 메이저 얘기 한번 하시죠. SBS 얘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지난주 방송에서 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박근혜 정부를 좀 도우라 그런 얘기를 지시를 내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윤세영 회장이 뭐 SBS 회장은 아니고 SBS 대주주인 SBS 미디어 홀딩스 회장입니다. 네. 하여튼 보도 지침 같은 거 딱 내려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경제를 뭐 발전시키고 뭐 안보 환경을 직시하여 막 이런 얘기를 주르륵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주고 광고도 좀 띄어라 막 이런 지침이었는데 네. 그거를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가 폭로를 했죠. 네. 근데 폭로를 하고 이게 얼마 안 돼서 지난 11일에 윤세영 회장이 이를 인정을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맥락일까요? 우리가 저 김장겸, 고대영 같은 사람만 봐가지고 네. 막 노조가 문제시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사표를 던지고 헐리우드 액션이라 하더라도 민영방송이잖아요. 간단하죠.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연말에 지상파 제어가. 그것 때문에? 예. 그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초기 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예. 성대모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시중 성대모사가 되는 사람이 접니다. 예. 그건 KBS 최시중 아나운서도 못해요. 최시중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엄마의 씨발. 이런 거. 레퍼토리는 비슷하네. 왜 항상 안녕하세요. 누굽니까? 씨발. 엄마 그걸로 끝납니까? 엄마 씨발. 웃기잖아 얼마나. 엄마 보고 씨발이란 말이. 예. 그때 한선교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네. 민영방송은 다루기 쉽지 않느냐. 그렇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거를 입증하는 건가?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SBS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뭐 바로 백기를 듣는 게 난 좀 모양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SBS가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SBS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청와대 갔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인발부가 돼 있다라고 하는 추정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SBS 본부가 공개를 하면서 야 이게 단순 추정이 아니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게 아는 거고요. 이제 알려진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탄핵과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네. SBS 대주주에서 뭔가 지금 새 정부하고 손을 대려거나 뭔가 접촉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KBS, MBC 저러고 있는데 노조에서 이제 저렇게 까버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여파가 미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가장 가까이는 이제 지상파 제어가 걸려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라도 함으로써 KBS, MBC하고는 차별화를 기한다는 그런 포석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조에서 진정성 없다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시 좀 앞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어쨌거나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김장겸하고 고대영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윤세영 회장의 사퇴가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두 사람은 버티잖아. 네. 노조가 폭로 한 번 했는데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고대영, 김장겸은 이미 잘린다는 걸 상정해 놓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SBS 윤세영 회장은 안 잘리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차원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냉정히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SBS 윤세영 회장은 잃을 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일단 SBS 자체만으로도 지금 지상파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아야 SBS의 향후 5년간 이 활로를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저 SBS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SBS TV 시청률이 많이 올랐대요. 네. 뭐 사실 KBS, MBC가 저렇게 맛이 가면서 SBS가 좀 반사 이익을 보는 면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광고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민일 겁니다. 시청률은 올라가는데 광고 수입은 이 정도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고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정부랑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이 되는 사람들을 주로 그렇죠. 영입을 하는 차원에서 아침 6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깔때기 방송하는 어떤 분을 또 영입을 하는 그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아니 그래서 김호준 총수도 같이 들어갔던데. 그 인간은 이제 1+1으로 나를 패키지입니까? 패키지야. 나를 저거 하면은 김호준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빠터를 쳤지. 나는 요거 저는 계절 상품으로 겨울쯤에 기다려라. 겨울쯤에 2+1?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SBS만 놓고 봐도 그래요. 근데 사실 윤세영 회장이 SBS를 통해서 자기 태영관전 사업을 굉장히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태영도 이용을 해왔거든요. 걸려있기 때문에 윤세영 회장 입장에서는 잃을 게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영이 형님하고 장경희 형님은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며칠 전에 그 김재철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간절한 바람은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많은 게 함의가 돼 있어요, 거기. 이게 바로 그 SBS 사례를 보면은 명징하게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MBC를 만약에 민영방송으로 만들면 권력이 더욱 길들이기 쉬운 그렇죠. 그런 방송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MBC를 민영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다. 뭐 어쨌건 태영건설이 어떻게 SBS를 이용해서 좀 이익을 취했는지 그거를 지난 13일에 그 SBS 본부가 폭로를 했어요. SBS 노조가 전국 언론 노조 SBS 본부가 그러니까 윤세영 회장이 예전에 뭐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레이싱하는 뭐 그런 맞아요. 그런 거 잠깐 했었어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요 사업을 돕기 위해서 SBS가 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2015년 6월에 윤세영 회장이 자동차 3천만 시대 맞아 모터스포츠 대중화 뭐 이런 기치를 뭐 이렇게 전 계열사 뭐 전사적으로 뭐 이렇게 이끌었나 봐요. 약간 생뚱맞았죠. 그때 좀. 너무 생뚱맞았죠. 그래가지고 SBS에서 인제 스피디움에서 런닝맨을 찍고 모닝와이드도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더 레이서라는 프로그램도 아예 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킹이 있던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그때 이제 더 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제 스피디움을 계속 비춰준 거죠. 근데 비춰줬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 더 레이서는 7주 만에 시청률 부진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더 레이서를 만들었던 책임자, 제작 책임자가 박정훈 제작본부장, 지금 SBS 사장, 현 사장, 현 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제 스피디움이 계속 경영난에 시달리니까 요거를 좀 해소를 하고자 억대가 넘는 숙박권을 SBS 계열사별로 딱 배당을 딱 이제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광명의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태영건설이 투자를 했는데 요게 투자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 SBS 임원들을 동원해서 우회 로비를 했다. 뭐 그런 정황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사 간부들이 직접 이제 정권 뭐 실세들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건설사 관계자보다는 언론사 관계자가 좀 더 그렇겠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을 도와라라고 말한 취지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취지하고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그게. 그게 민영 방송의 한계인 거죠. 근데 김용민을 영입한 거는
살기 위한 몸부림. 살기 위한 몸부림. 네, 여러분 흥류나 백류나 똑같습니다. 네. 103.5 서울 오전 6시 20분부터 왜 여기 깔때기를 해?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만간 저도 나오죠.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네. 그럼 전 못합니다. 아니 3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6시 20분 방송인데 3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 3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날에 한 2-3시간 작업하고 그렇죠. 또 3시에 일어나서 조간이 막 그때부터 또 업데이트 네. 되잖아요. 그거 보고 이런 생활을 벌써 2주째 했는데 제가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취하죠? 그래요. 그 SBS 그러면 이제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뭘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세용 회장이 물러났어요. 윤세용 회장은 물러났고 그리고 윤성민, 그러니까 아들이죠. 네. 윤성민 이사장도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민동기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2004년에. 2004년. 네. 재승인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소유도 하시고 경영도 하시다가 또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무리 윤세영 회장이 물러나고 뭐 윤선민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도 어차피 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SBS는 SBS 미디어 홀딩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SBS 미디어 홀딩스는 태영건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태영건설 지분을 윤 씨 일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경영에서 나서지 않아도 어떤 뭐 아바타 같은 거를 딱 세우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세영 회장 아들이 네. 비상임으로 물러나면서 마치 그 소유와 경영을 확실하게 분리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SBS 그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은 윤석열이 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뭐냐면 오히려 무슨 공식적인 직책, 상근 직책을 맡고 있는 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게 비상임이야. 그러면 네. 출근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는데 SBS에 대한 이사 임명권은 가지고 있어. 책임질 자리도 아니죠. 그러면 책임도 안 지고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인사 교체해버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SBS 노조에서는 이거 진정성이 없다. 이거 한두 번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 SBS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예. 더 길게 하면은 네. 제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더 길게 합시다. 뽕으로 뽑읍시다. 네. SBS 편성 문제에 대해서 라디오 편성 이대로 좋은가? 한번 강하게. 네. 그만해. 자, 다음 이슈 갑시다. 예. 저희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게. 네, 어쨌건 그렇고요. 뭐 다음 얘기를 좀 하자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원세훈 원장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 그런 의혹이. 난 명단이 없었어. 네, 아니, 명단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블랙인데. 그렇죠. 그렇지. 네. KBS 그 라디오 출연자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확 퍼졌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때 이상했었죠. 뭐. 네. 뭐 어떤 씨발 새끼가 깜짝이야. 라디오국의 그 출연자, 작가, 연출자, PD까지, 네. 정규직까지 좌파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납했다는 그런 족 같은 새끼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이, 본인도 알면서 그래. 스브스가 누굽니까? 그런 스브스가. 아니, KBS. 아, 네. 진짜. 스브스는 뭐야? SBS. 아니, SBS 말고 이제 KBS. 난 나름 그 아까 김용희 PD가 얘기한 욕을 네. 내 식으로 표현한 건데 아. 그런 스브스가 누굽니까? 스브스는 하지 마. SBS가 인상되잖아. SBS가. 어? 네. 누가 들으면 103.5. 오전 6시 20분에 나가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의 공신력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잖아요. 야, 여기서도 지금 깔때기를 대고 있습니다. 네. 네. 부산은 105.7.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바뀌었고 PD도 교체가 됐어요, 진짜. PD가 이제 구군주 PD라는 분이신데 네. 뭐 저기 언론노조 운동에 최일선에 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배들도 많고 또 우리 출연자들도 구군주 하면은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치 그 왜 그 있잖아요. 네. 옛날 그 만화인가 동화인가에 보면은 PD분이 있으면은 다 뒤따라오잖아. 아, 그러니까 쥐가 브레멘 뒤따라오죠. 네, 네. 네. 마치 그런 식으로 구군주가 이렇게 PD를 풀면 뒤에 다 따라붙는. 네. 최강욱 따라붙고 민동기 따라붙고 김용민 따라붙고 그랬거든. 근데 전에 말씀드렸나? 근데 구군주 PD가 이제 사실상 이제 날라갔지. 네. 근데 이제 민동기, 최강욱은 우리는 의리 때문에 안 한다. 같이 그만뒀어. 나는 이제 끝까지 가려고 했지. 잘린 거야, 한마디로. 잘린 사람 나밖에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근데 하여튼 그 KBS의 PD들이 무수히 목이 날아갔을 때 어떤 개새끼가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다였습니다. KBS 내부 사람입니까? 그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내부자라고 볼 수 있지. 네. 어찌 보면 내부자. 네. 네. KBS의 직원만도 한 10,000명 되고 네. 외부 출연자도 뭐 지방까지 다 합하면은 뭐 100명이 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런 뭐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든가 이런 게 막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네. 최근에 KBS 기자가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썼다는 의혹이 있는 씹새끼를 그 부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새끼가 그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 말고 또 있었나? 그 새끼라고 하면 또 그분을 또 연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입니까? 네. 네. 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고새끼. 네. 고새끼를 취재하고 있다. 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도 확인 취재를 했길래, 나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이거 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새끼에 대해서. 네. 예, 고새끼, 그거 큰일 났네. 그 하여튼, 방송사에서 적이 많습니다. 요즘 진짜 그분 씹는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씨발 새끼로.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김용민은 워낙에 그 가는 곳마다 향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그 SBS에서 잘리고 5년 뒤에 다시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로 섰다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혹자는 뭐 김용민이가 뭐 이제 지금 SBS에서 103.5로 잡히는 이런 방송에 매일 아침 6시 20분에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방송하는, 이걸 두고 무슨 뭐 SBS가 뭐 정권에 줄서기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신뢰하는 방송인이에요, 저는. 방송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단 한 번도 방송 언어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율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김용민의 스브스 방송에서 하는 그 뉴스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그 가식. 네. 저렇게 점잖게 하는 게 처음에 그렇게 하지. 첫날부터 여러분, 낙곰수 김용민입니다. 반가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우! 하는 게 매장 나가는 거지. 근데 저도 그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박진호 시사전망대 하고 네. 그다음에 김영철 네. 파워 FM 네. 그거 할 때 들었는데 네. 지금이랑 모습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뭘 얘기하려고 무슨 그랬지? 얘기다? 고새끼. 네. 그 고새끼 말이죠. 족같은 고새끼예요. 응? 나는 그렇게 블랙리스트 만드는 새끼들이 그 국정원 이런 새끼들인 줄 알았더니 지금 그 새끼는 정권 바뀌자마자 그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니야. 응? 그래놓고는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뒤로 승승장구 했죠. 잘 나가시더라고요. 대단히 잘 나갔습니다. 네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 윗사람들한테 잘 보였다. 그래도 고새끼 얘기만 하면 이렇게 귓밥이 이렇게 당기지. 그래서 고새끼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어떤 인간한테 전화를 했대. 그래가지고 나는 고새끼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저나 김용민 PD나 방송사 관계자분들도 제가 아는 방송사 관계자분들도 그분의 실명을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인이라는 걸? 글쎄 말이야. 그거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소문을 들었는지 네.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거든. 근데 왜 나를 씹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는 블랙리스트 작성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바 없으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누군지 알겠네요. 누군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고새끼와 관련한 온갖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피고소인. 네. 피고소인은 이제 우리 서울 마포구 월드컴동 37 웰빙센터 9층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최욱현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얘기를 했지만 방송 내보낸 사람은 최욱현입니다. 최욱현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요. 지금 방송사마다 지금 특히 KBS, MBC 내부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거라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건데 정말 그동안 이 나쁜 시대에 그 나팔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갖가지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요단강을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렇지.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9년 정도를 딱 거치다 보니까 이제 KBS, MBC, SBS 관계자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건넌 분.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장난질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9년 동안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왔고. 그렇죠.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는 암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9년의 기간이 너무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기회주의 새끼들이 누군지를 명명백백하게 이 9년 동안 확실하게 판가름을 해줬어요. 정체가 다 탄로났어요 지금. 네. 다 알아요 지금. 아니 뭐 MBC 사측에서도 이렇게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 편들 다 이름 써놨잖아. 자기 편들. 네. 네. 이 화이트리스트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뭐 그걸 블랙리스트로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 작성 경위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됐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가 없도록 이번에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또 반성하고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블랙리스트. 그 새끼 아주 나쁜 새끼거든. 너무 잘 나갔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네. 젖도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뭐 돌이켜보면 뭐 딱 한 가지 그런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 새끼 시대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끼가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다 모를걸? 그 새끼가 누군지. 고소는 최욱현한테. 그 새끼한테 연락 오면은 싹싹 빌어. 싹싹 빌어. 와, 진짜 적폐다, 적폐. 우리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최욱현이 내보내는 거야. 네. 저희는 그냥 광고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래. 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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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빤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이 14일이죠. 네, 그래서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았는데 그 파업이 좀 이어지면서 김장겸 고대영 체제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뭐 이미 뭐 MBC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소속이 아닌 그 경력 기자들도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제작 거부에 동참을 네. 했고, 근데 그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뭐 지시를 받는 입장들이니까 뭐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이고 이제 그 책임자급에서도 이제 하나둘 이탈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 7일,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했을 당시에 그때 유희선 방송문화진흥이사가 사퇴를 했어요. 이화여대 교수. 네, 이화여대 교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희선 이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화에 대해서 계속 교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올인했다가는 네, 올인했다가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좆되겠다. 네. 그 MBC 본부가 고소하지 않았어요? 유희선 고소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네, MBC 뭐, 관계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분해전이 빠르셔? 의원님도 보면. 네. 그래서 유희선 이사 측은 뭐 저희랑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네. 얘기를 했고요. 뭐 어쨌건 유희선 이사가 지금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이 여당 6, 야당 3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야권을 의미를 합니다. 네. 네, 여당 6, 야당 3이었는데 이게 5대 3이 됐죠. 네, 그리고 여권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지금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은 지금의 여권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대 4가 되는 겁니까? 그럼 5대 그렇죠. 4가 되죠.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명 빠지면은 역전이에요. 역전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겸영 굿바이. 해임이 가능한 거죠.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누가 날아가기 쉬울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딱 봤더니 몇 명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뭐 김광동 이사가 주목이 좀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MBC 경영평가 보고서를 박문진에 제출을 해야 돼요. 네. MBC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방송문화진흥회고 예. 그 방송문화진흥회를 관리 감독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네. 그래서 MBC 경영평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왔냐라고 했더니 이 김광동 이사가 막았을 거다 막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를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보고서도 이제 보내지 않았다. 특정 이사의 뜻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해임 사유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특별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없는 한 그럼 방통위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김광동 이사가 그랬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라고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들어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죠. 네,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감사를 하려고 한다. 방통위가 만약에 감사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세간의 소문대로 김광동 이사가 그거를 막아온 정황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동이 형도 이렇게 아웃되는 거고. 네,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야이씨, 그러면 저기 장겸이가 울겠네. 아니 제가 봤을 때 저거를 진짜로 누구든 간에 방통위로 보고서를 만약에 안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사자는 진짜 조치 사유예요, 진짜. 네. 그게 누군지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네. 당연히 감사하면 나올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김광동 이사가 쏙 빠지면 이제 5대 4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6대 3에서 우리 장겸이 형을 또 보낼 수 있는 네. 요건이 되는 거고. 예. 우리 한 10년 됐어요. 저기 박문진의 이사 중에 야당 목세. 지금은 이제 여당이지만 최강욱 변호사님. 네. 예. 10년 동안 얼마나 늙었는지 모릅니다. 네. 나이가 김어준하고 똑같아요. 네. 탈모 현상이 촉진됐고 머리 하얗게 샜고요. 원래 좀 노안이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선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그게 MBC가 이렇게 늙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그 방문진 회의를 막 보면은 그 취재 기자들에 의하면은 진짜 최강욱 변호사는 완전 조자룡 같대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 혼자 막 맞서 싸우고 막 그런 조자룡인데 그 뭐 6대1로 싸운 거지. 제가 봤을 때 게릴라 저쪽에서 여포 6명이 달려오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밑보였겠어. 그래가지고 뭐 최강욱 뒷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또 좋았는데 예전에 한 어떤 연예인이 전화가 왔어요. 잘 아는 연예인인데 자기가 최강욱 이사한테 밑보여가지고 방송에서 잘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강욱 이사한테 밑보여서? 최강욱 변호사가 그럴 뿐이 아닌데? 방송에다가 최강욱 변호사가 잘릴 바인데 연예인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전화를 했는데 물어봤지, 최강욱 변호사한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저쪽에, 그 뉴라이트 쪽에서 그렇게 그 연예인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씹었고.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가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씹냐. 자기 생각과 행동에 맞춰서 한 건데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리어 최강욱 변호사는 옹호를 해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연예인이 엊그저께 나온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그런 연예인. 뭐 그 연예인이 뭐 좌파다 이렇게 분류될 여지도 없는 것인데 막 저쪽에서 씹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새끼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를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전선에 맞춰서 상식대로 최강욱 변호사는 연예인도 일종의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MBC 대주주 이사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분도 전혀 아니고 뭐 거기서 그렇게 오해가 풀렸는데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의 저쪽의 놈들. 지들이 그냥 입맛에 맞는 인사들 갖다 앉히고 그런 놈들이 권력과 짜옹이 되고 MBC를 장악해서 MBC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를 안 낸다. 언제까지 저 구성원들이 저 고생을 하고 정말 그 비탄에 쩔어서 지내야 되느냐. 제가 차를 전광석화와 같이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 개혁을 할 때는요 YS처럼 해야 돼요. YS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비판적인 경우도 있고 대체로 이제 좀 경제를 망친 주범에서 이름이 썩 빛나진 않지만 그렇죠. 개혁할 때는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회 척결할 때 다 퇴근했잖아요. 네. 그때 발표를 합니다. 이튿날 아침 와보니까 책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회 그 장군이 바로 집으로 갔던. 만약에 서서히 오늘 뛰어봐. 조만간 하나회를 척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또 뭐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거 뭐 좀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가봐. 반격의 빌미를 주죠. 얘네들은 또 쿠데타를 일으킬 궁리를 한다고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근데 다 퇴근했는데 밤에 발표하고 이튿날 왔더니 방이 없어졌어. 책상 다 빠지고.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또 국민들의 지지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시점 아닙니까? 이런 때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뭐 정권의 이익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을 청산하고 이 나쁜 놈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고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쪽 편에서 죽이려 하겠죠. 설령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되지. 그것도 역사의 정의까지 죽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좀 버텨봤잖아요. 안 죽어요. 전혀 안 죽고.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열심히 편들고 열심히 줄 섰던 새끼들이 조바심, 노파심 이런 걸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증거로 남기고 야, 그 새끼 증거 없을 것 같지? 시발놈아, 한번 당해봐. 똑같은 새끼. 고소해, 이 씹새끼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이래놓고 PD 고소하라고. 라고 최욱현 PD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MBC 김세희 기자도 요즘 페이스북에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시던데? 문장 단위로 점 세 개는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점 세 개. 문장 단위로 글의 맥락이 달라져. 요리사가 나오고 부인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단히 초조해요. 멘붕이 온 거지. 얼마 전에 김세희 기자가 윤서인을 인터뷰해가지고 그것도 진짜 웃겼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MBC 기자인데 인터뷰한 사람이 민동기고 정상근이어봐. 당장 비웃음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민동기가 팬 기사를 쓰더라도 김용민의 코멘트를 따서 기사로 낸다? 우습지 그게. 웃긴 거지. 내부자들끼리 농간을 피우는 걸로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아니 김용민 PD의 코멘트가 필요할 사안이면 하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닌데 그것도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벤츠 이용자인데 뭐 리콜 대상 벤츠도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막 뭐 윤서인이가 뭐 이건 만들 때 잘 만들지 말도 안 되는 만들 때 잘 만들었어 윤서인 씨. 왜 착각을 해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욱현 PD가. 최욱현 PD 요 하나 이렇게 이미지 한번 등장. 저희 다 무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송왕. 최욱현 소송왕. 아니 우리 이 얘기할 때 여기 이모티콘 하나씩 다 해가지고 무금으로 계속. 하지만 별도로 녹음돼 있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동생, 네, 이양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KAI라고 KAI, 네, 거기에 자신의 조카를 부정하게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였는데 지난 5일에 이제 뭐 검찰이 친박계 핵심위원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 고위 간부가 자신의 조카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하게 입사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괜찮으십니까? 글쎄요. 여기 지금 뭔가 묵직한 소리가. 네. 트럼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너무 기분이 좋네. 누가 문 여는 줄 알았어요.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수사사업부는 이 부국장의 조카 A씨가 하성룡 전 KAI 대표 재임 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KAI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A씨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가 조작돼 입사를 했다.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6일에도 그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하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과 유력 케이블방송 부국장 형제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입사하는데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 그러니까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거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 친박계 의원 그리고 유력 케이블방송 부국장 이 중에 유력 케이블방송 부국장이 그 이양현 YTN 부국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양현 부국장은 이제 YTN 출범 당시부터 기자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명박 정권이 2011년에 편성운영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박근혜 정권 초인 2013년 4월에 YTN은 좀 핵심 보직이라고 불리는데 마케팅 국장 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그 형이 정무수석인데 잘 안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형이 정무수석이기도 하고 이 사람 자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그리고 YTN 복직 기자들 이 사람들을 계속 비난을 했던 단체가 있어요. YTN에. 이 단체가 사원협의회인데 이 회의의 그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노종면 선배가 복직을 했잖아요. 그 네. 현덕수 기자하고 뭐 조승호 기자 이렇게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된 사람들한테 그 주요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박진수 전국언론노조조합 YTN 지부장하고 크게 충돌을 했다고. 조만간 박진수 위원장을 한번 모셔서 우리가 지금 뭐 기자들 복직해서 뭐 다 끝난 줄 아는데 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항현 같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설치고 있는 상황이고 YTN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받는 자리를 갖도록 할 텐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압수수색 가는데 그 빈 사무실에 이정현이 들어가 앉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전 못 봤는데. KAI 본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문을 쫙 열었는데 거기 이정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 접견실에 이정현 의원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오비 일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 이거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정현 때문에 모든 사달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정현부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항현 부국장에 대해서도 이게 이항현이가 뭐 대단하다고. 결국에는 이정현 백이었지. 이정현의 힘이었고 그림자였고. 이정현부터 수사를 바로 치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가 진행돼야 그래야 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뭐 야당 탄압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지. 야당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추궁하고 털고 그러는 건 야당 탄압 맞죠. 근데 잘못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야말로 야당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진짜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박근혜 씨 탄핵 이 과정에서 정말로 개헌이라는 이런 고리를 바탕으로 국회를 해산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선거를 다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약간 뒤늦은 후회긴 한데요. 그래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국회는 적폐 국회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박근혜 탄핵과 같이 탄핵돼야 할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건건이 태클을 걸잖아. 뭘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딜레마였던 것 같아. 국회 예산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여간 지금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데 공격받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들보다 더 잘못한 게 없다는 점, 이 점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아직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박근혜 탄핵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박근혜가 감옥 가고 정권 내놓고 당신들이 뭐 예컨대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1도 내리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반찬이 한 가지 줄었습니까? 아니 불이익이라고 느껴지는 거를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잖아요. 없죠. 심판이란 걸 당해보았다는 느낌조차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선거에서 줬다는 게 수순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깝치는 거 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용서를 받고 싶다면은 조용히 벌어오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모르면 바보죠.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내드려야겠구만. 김구라 씨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김용민이 저 지지선언에서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김구라 씨는 2009년부터 베린 몸이에요. 따져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2003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집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골 교사했던 윤덕홍 선생이 부총리가 됐을 때 그때 아니 무슨 시골 교사가 교육부총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명박 씨 보고 노가다 십장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구라 씨가? 그럼 그때 그랬지. 그런 말 했었지. 그것도 옆에 저기 황봉아 씨가 그 새끼는 생긴 것부터 재수 없다고 그러더니 멸치 대가리처럼 생겼다고. 황봉아 씨는 그 이유로 볼 수 없었죠. 그러더니 김구라 씨가 여기다 야 그래도 멸치는 룸에서는 효자야. 술 먹을 때 그 멸치 대가리는 룸에서 효자라고. 그게 안주로. 안주로. 황봉아 씨가 이명박 얼굴이 멸치 대가리처럼 생겼다. 재수 없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룸에서 멸치는 효자야.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안주로 최고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를 했으니 블랙리스트에 안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김구라 씨가 저하고 사적 통화를 할 때 야, 내가 언제 대통령을 욕했니? 내가 욕한 새끼가 대통령 됐지. 얘기를 이제 맘마이스에 가서 했더니 막 그걸 누군가가 캡처해가지고 막 커뮤니티마다 뿌리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냥 블랙리스트로 끝난 게 다행이네요. 근데 아니 코미디언이 이런 정치 풍자도 못합니까?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설령 것이 좀 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지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또 이제 혈세를 쓸 수 있도록 큰 고난을 위임받았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욕했을 때 듣기 싫으면 그냥 한 귀로도 걸려야지. 그렇죠. 이걸 갖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불이익을 줬다? 이런 인간은 정말 나쁜 인간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습과 교육이 안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얘기도 화제가 됐고 네. 김재동 씨도 아주 재밌더만요. 네. MBC에 가가지고 도조원들 앞에서 자기하고 이제 국정원 직원이 만났는데 국정원 직원이 만난 걸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문자를 김재동 씨한테 보내. 김재동한테 보내.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세게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 만드느라고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그런 게 종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면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재동 만나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실수가 있지 않나요, 종종? 네, 뭐 비슷한 실수 많이 근데 하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국정원 요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하고 막 얘기하다가 B를 씹었어. B한테 한번 슬쩍 뭔가를 물어보려고 B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서 답을 받았는데 야, 그 새끼가 이랬다? 하면서 그 새끼한테 보낸 거야. 그런 문자를 전 또 몇 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어디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직원한테 막 혼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어머 언니 이 십새끼가 이런 얘기 나한테 못했어. 아 돼지 새끼라고. 돼지 새끼라고. 예, 요건 뭐 포착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또. 그 2학년 부국장 관련해서 어쨌건 YTN에서 지금 자체 감사를 조사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애직 기자들한테 당분간 쉬라고 그런 얘기 왜 했는지 본인이 쉴 거면서. 아니 그리고 저는 좀 방송사에 계시든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고 어찌됐든 해직 기자들이 또 복직을 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지난 정권 시절 동안 좀 잘 나갔거나 본인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좀 이제는 좀 자성하는 시간도 가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럽니까? 이 적폐 씹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이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지금 노무현을 인정 안 했듯이. 저도 그 약간 그 맥락인데 너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불개입 원칙 이런 거를 표방을 하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요인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다스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권력을 보여주면 돼요. 힘을 보여주면 돼. 지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치유하고 수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가야 된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뭐라 하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보수는 길들여집니다. 비로소 보수의 수준도 현격하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아니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심정이 아니라 원리 원칙, 정의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뭐 거기에 뭐 무슨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밀고 가야지. 조금만 더 힘차게 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 네. 그러시죠. 뭐 준비한 게 또 있나요? 아니, 혹시 뭐 더 시킬까봐 막 찾고 있었어요. 예, 고새끼 오늘 꼭 저기 우리에게 네. 고소장을 보내오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최욱현 PD. 왜 우리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최욱현 PD. 알겠습니다. 최욱현 PD한테 꼭 연락을 보내시고 네. 다시 한번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9층 네. 최욱현. 네. 네. 그리고 이제 발신인은 고새끼라고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훈 나이트클럽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